인공지능 모델에 일부러 심어놓은 안전장치 있잖아요. 이걸 제거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 자료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GitHub 저장소 자료인데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헤레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이단아라는 뜻이죠. 이 프로그램은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그렇죠. 언어 모델의 검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안전 정렬을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헤레틱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블랙박스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어떤 실마리를 주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제시하는 주장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그 가능성하고 한계까지 같이 짚어보면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헤레틱이 언어 모델의 검열을 제거하는 도구라고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이게 전부 완전 자동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이나 안전정렬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델이 이제 좀 유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AI한테 좀 민감한 질문 던졌을 때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죠. 일종의 내부적인 행동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쉬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이런 안전장치를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모델을 다시 훈련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헤레틱은 그런 추가 훈련이 전혀 필요 없고 심지어 사용자가 트랜스포머 모델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하나도 몰라도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 하나 실행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 도구의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방향성 절제 또는 에빌리터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방향성 절제요? 네,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 모델의 그 거대한 신경망 속에서 거부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특정한 생각의 경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로의 영향력만 아주 정교하게 약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와우. 헤로틱은 기존에 있던 기법을 훨씬 더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성능이겠죠?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여기 제공된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구글 제마 3-12BIT라는 모델을 대상으로 비교한 표가 있네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원본 모델은 유해한 프롬프트 100개 중에 97개를 거부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해 프롬프트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아주 충실하게 작동했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두 개의 검열 제거 모델은 이 거부 횟수를 3개로 확 줄였어요. 이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KL 다이버전스라는 수치가 각각 1.04랑 0.45로 꽤 높게 나왔네요. 그렇죠. 수치가 좀 있죠. 반면에 헤러틱을 쓴 모델은 거부 횟수는 똑같이 3개인데 이 KL 다이버전스 수치는 혼자만 유독 낮은 0.16을 기록했어요. 이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거부 횟수는 말 그대로 답변을 거부한 횟수니까 이 도구의 목적상 낮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헤러틱이 다른 도구들만큼이나 강력하게 답변 거부를 억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거부 횟수는 다른 모델들이랑 똑같이 3개로 줄였는데 저 KL 다이버전스라는 수치는 혼자만 유독 낮단 말이죠. 저게 낮다는 게 그냥 좋다는 의미 이상일 것 같은데 모델의 성격이나 지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KL 다이버전스는 이 검열 제거라는 일종의 외과적 수술을 하면서 모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 즉 지능이나 문체,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잃어버렸나 그걸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수치가 낮을수록 원본 모델의 능력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깨끗하게 마쳤다는 의미죠. 와,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안전장치를 그냥 떼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뇌 수술을 하는데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0.16이라는 수치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손상도가 압도적으로 낮다는 뜻이고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다른 도구들이 약간 망치를 써서 자물쇠를 푸셨다면 헤러틱은 아주 정교한 열쇠를 복제해서 문을 연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그 폭발적인 반응이 그냥 검열이 없어져서 좋다. 이게 아니라 똑똑한 AI를 그대로 쓰면서 검열만 없었다는 그 점에 대한 열광이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검열 없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며 적절한 형식의 긴 답변을 준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델의 최고의 검열 제거 버전인 것 같다. 모델의 지능 손상이 거의 없다는 걸 사용자가 직접 체감했다는 뜻이죠. 네, 다른 사용자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어요. 모델의 지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기본 모델이라면 거부했을 프롬프트에 답변한다고요. 이런 반응 덕분인지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에서 이미 1000개가 넘는 헤러틱 기반 모델을 만들어서 공유했다고 해요. 1000개요? 와, 엄청난 반향이네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숫자로 증명된 그 낮은 손상률이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6이라는 KL 다이버전스 수치가 정말 인상적인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도구들이랑 똑같이 검열은 제거하면서 모델 손상을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던 걸까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헤러틱은 기본적으로 모델의 각 계층,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유해한 프롬프트하고 무해한 프롬프트를 처리할 때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요. 아, 그 차이를 보는군요. 네. 이 차이를 통해서 거부 방향성,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계산해내죠. 그 후에 직교화라는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특정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겁니다. 특정 행동과 관련된 생각의 길을 찾아서 그 길만 살짝 막아버리는 느낌이네요. 다른 길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정확해요. 그런데 헤러틱의 진짜 혁신은 그 길을 막는 방식이 얼마나 정교한가에 있어요. 자료를 보면 주요 혁신이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유연한 절제 가중치 커널입니다. 잠시만요. 유연한 절제 가중치 커널이라니 커널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존 방식들은 모델의 모든 계층, 그러니까 생각의 모든 단계에 똑같은 강도로 개입을 했어요. 마치 특정 주파수의 소음이 거슬린다고 음향 장비의 모든 주파수 대역 볼륨을 똑같이 줄여버리는 것과 같죠. 아, 당연히 원음이 손상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헤러틱의 커널은 각 계층마다 개입의 강도, 즉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유연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델 전체에 똑같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특정 지점에만 정확하게 개입하는 느낌이네요. 훨씬 정교하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혁신은 부동 소수점 단위의 거부 방향 인덱스예요. 무슨 소수점 단위요? 네,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기존 방식은 8번 계층 아니면 9번 계층처럼 정해진 계층 하나만 딱 선택해서 개입해야 했어요. 딱딱 끊어지는 스위치 같았죠? 하지만 헤러틱은 8번과 9번 계층 사이에 어딘가, 예를 들어 8.5번 같은 가상의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수 단위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걸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다이얼 돌려서 미세 조정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인접한 두 계층의 방향을 선형 보관해서 그 사이 어딘가에 훨씬 더 최적화된 중간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탐색할 수 있는 방향의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최적의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와, 정말 기발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혁신은 뭔가요? 세 번째는 컴포넌트별 개별 파라미터 적용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텐션과 MLP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네. 헤러틱은 이 두 컴포넌트에 개입했을 때 모델에 미치는 손상도가 서로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다른 강도의 절제 가중치를 적용해서 성능 저하는 최소화하면서 검열 제거 효과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와, 정말 외과 수술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모델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 전부 다르게 설정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정교한 장치들이 모여서 그 0.16이라는 놀라운 KL 다이버전스 수치를 만들어낸 비결이었네요. 그렇죠. 무작정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모델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검열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 AI라는 그 블랙박스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연구자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네, 그 점이 헤로틱을 단순한 해킹 툴이 아니라 가치 있는 연구 도구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연구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플롯 레지듀얼스 옵션으로 활성화되는 잔차 벡터 플롯 생성 기능이에요. 잔차 벡터라면 모델이 각 계층을 거치면서 계산하는 중간 결과값 같은 건가요? 일종의 생각의 흔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해요. 모델의 내부 상태값 혹은 생각의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옵션을 쓰면 모델이 유해한 프롬프트와 무해한 프롬프트를 처리할 때 이 잔차 벡터가 각 계층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시각화요? 네. PCA MAP라는 고차원 데이터 축소 기법을 써서 수천 차원의 복잡한 벡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 이미지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개발자들이 이쯤에서 모델이 거부 반응을 보일 거야 라고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경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모델의 뇌 활동을 CT 스캔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 이미지를 보면 초기 계층에서는 유해 프롬프트랑 무해 프롬프트에 대한 반응이 막 뒤섞여 있다가 특정 계층을 지나면서 두 그룹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분리가 일어나는 지점이 거부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기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요? 네, 프린트 레지듀얼 지오메트리 옵션을 사용하면 잔차 기하학 정보를 표로 출력해줍니다. 이건 시각 자료가 아니라 각 계층별 잔차 벡터들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성세 데이터예요. 데이터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나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해 프롬프트 처리 시 벡터들과 무해 프롬프트 처리 시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부 방향 벡터의 크기 같은 수치들을 계층별로 쭉 보여줘요. 아, 수치로요? 네, 이걸 통해서 8번 레이어에서 두 개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군, 혹은 거부 신호는 15번 레이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군 하는 식으로 아주 정밀한 수학적 분석이 가능해져요. 말 그대로 모델의 생각이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지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네요. 단순히 AI의 입을 열게 만드는 걸 넘어서 AI가 왜 입을 닫으려고 했는지 그 내부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자 자해 역할까지 하는 셈이군요. 맞아요. 사실 이런 도구가 있기 전에는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모델 내부를 그저 상상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생긴 셈이죠. 자,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헤러틱은 방향성 절제라는 고급 기법을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AI의 안전 정렬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도구였습니다. 네, 핵심은 낮은 KL 다이버전스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원본 모델의 성능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능을 제거하는 파괴적인 도구가 아니라 모델의 내부 작동을 시각화하고 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연구 도구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모델의 생각을 눈으로 보고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이 도구의 존재와 인기는 AI 개발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안전성, 통제, 그리고 순수한 성능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능력이 강력해질수록 그 내부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레틱 같은 도구들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자료는 모델 내부에서 거부라는 특정 행동의 방향을 찾아내서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 하나를 이렇게 정밀하게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창의성, 편견, 혹은 특정 추론 패턴과 같은 다른 추상적인 개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리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